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는 여러분들 명사 구라는 말이 있네요. 그죠?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명사 구는요. 명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담당하죠. 그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얘가 문장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명사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이걸 배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해석이 될 때는 여기다 뭘 쓴다? 의문사 what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해야 할지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누구, where 이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해야 할지 그건 when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how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what to, where to, when to, how to 이렇게 해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의 종류. 자, 그리고 하나 Y라고 하는 의문사는 말이죠. 그죠? Y to 부정사 이렇게 해서 쓴다 안 쓴다?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얘는 없어요. 그래서요. 그죠? 자, 그러면 출제 포인트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좀 길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의문사를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주어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를 해석할 때 다 뭐뭐 해야 할지, 뭐뭐 해야 할지, 해야 할지, 해야 할지,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 누구? should. 자, should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 쓰죠. 그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뭐가 된다? 출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my father doesn't know how to drive a truck. 여기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how. 그다음에 주어를 쓸 때는요. 주어를 쓸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럭 운전하는 사람이 요 문장에서 누가 운전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모르죠. 어떻게 트럭을 운전해야 할지 그랬으니까 운전하는 건 아버지가 운전하죠. 그죠? 그럼 아버지에 해당되는 주어 he를 갖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주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how he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 동사 원형 drive 이렇게 써도 이 두 개가 뭐 같은 뜻이 된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민호 couldn't decide where to go. 민호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죠?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자, 들어갑니다. 자, where라고 하는 의문사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go, 가는데 누가 가는 거죠? 그렇죠, 민호가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민호에 해당되는 주어 he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써준다? 뭐뭐 해야 할지 그랬으니까 해야 한다 should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go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이 두 개가 같은 뜻이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주요 문법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중에 여러분들 what to do 있죠. what to 동사 원형은요. 그 동사 원형 이 뒷부분이에요. 이 뒷부분이 미완성되어 있다. 미완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뒤에 동사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항상 비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how, when, where, to 동사 원형 여기서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하는 얘는 완성되어 있다. 그죠? 완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면 목적어 있고요.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그러한 동사가 나왔을 때는 목적어 안 써도 된다. 알겠죠? 자, 예문을 살펴볼게요. 자, what to do가 나왔죠. 빨간색으로 what to do. 요 뒷부분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what to do를 보시면 do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do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따라서 요 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what to 동사 원형 이하,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하는 미완성되어 있다. 즉 목적어가 반드시 빠져 있어야 의미가 말이 돼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Do you know how to turn on the radio? 자, 뒷부분 보시면요. turn on the radio 해서 라디오를 켜다라고 해서 의미가 어때요? 완성되어 있죠. 그게 바로 how의 특징이었죠. 자, 그게 바로 이 부분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하가 완성되어 있다. 누구? how, when, where는요. 자, 세 번째 갈게요. where to go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go라고 하는 동사는 잘 생각해 보시면요. go라는 동사는 뒤에 굳이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얘도 뒤에가 이렇게 의미가 완성이 됐죠. 그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요 내용을 응용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 32쪽 5번 문제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살짝 풀릴 겁니다.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기서 일단락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접속사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not only A but also B. 이걸 상관접속사라고 하는데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두 개가 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항상 뭘로 짝꿍으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짝꿍. 그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여러분들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이런 걸 상관접속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여기서 also는 여러분들 뭐 될 수도 있어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다른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s well as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B 이렇게 썼죠. 그죠? A 먼저 B 나중 이렇게 썼는데 as well as로 바뀌었을 때는 B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A를 나중 써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더라. 예문 볼게요. 요거 사이에 죄송합니다. 여기 not 다음에 여러분들 only를 좀 집어넣을게요. only 빠졌네요. 그래서 not only soy food but also garlic. soy food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그 두부가 되겠죠. 두부. 그죠? 콩으로 만든 어떤 그 음식. 그다음에 garlic 하게 되면 뭐예요? 마늘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not only 그다음에 but also 그래서 soy food가 A, 그 다음에 garlic이 B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콩 요리뿐만 아니라 마늘도 역시 뭐하다 좋다더라, 뭐하는데 암을 예방하는데 좋다더라 이렇게 의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well as로 바꿔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게 B가 먼저 쓰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garlic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soy food가 나중 나와서 is good for preventing cancer 이렇게 해서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upper point가 되겠습니다. upper point는 그게 뭐냐면 not only A but also B 또는 B as well as A가 뭘로 쓰이는 경우? 주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영어에서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죠. 그래서 동사를 쓸 때 말이죠. 동사를 쓸 때 그 동사는 B에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에 일치시킵니다. B. 그죠? B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전히요. as well as로 바뀌었을 때도 B에다가 여전히 일치시켜 주세요. 요게 시험 문제 또 다른 포인트가 되겠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not only you but also I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잘 보세요. M이 나왔죠. 그 이유는요. 요 I에다가 일치를 시켰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s well as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전히 I에다가 일치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I am이죠. 요거 조심하세요. 앞에 you가 있다라고 해서 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you에다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I에다가 이렇게 일치시켜서 am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는데 A의 형태와 B의 형태는 항상 동일한 형태로 쓰는 겁니다. 동일한 형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A가 만약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B도 여러분들 형용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A가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B도 뭐다? 투부정사 써야 되고요. A가 동명사 ing다 그럼 B도 동명사 ing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형태가 같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I cannot only swim 이게 A죠. But also skiing 이게 B죠. 그죠? 근데 A의 형태와 B의 형태가 지금 같지가 않죠. 왜냐하면 얘는 동사 원형이고요. 얘는 ing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맞게끔 고치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요. 조심하세요. 자, can 다음에는 조동사 뒤에는 여러분들 동사 원형 쓰죠. 그죠? 그래서 swim이 맞는 형태예요. 그러면 skiing이 아니라 이 skiing을 갖다 뭘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동사 원형으로 ski로 바꿔야 얘는 올바른 형태가 되겠죠. 그죠? 얘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동사 원형 형태로 갔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She is not only beautifully 이게 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but also cute 이게 B가 되겠죠. 그죠? 형태가 어때요? 다르죠. 왜냐하면 beautifully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부사가 되겠고요. 얘는 형용사가 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자,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부사가 아니라 뭐다? 형용사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eautifully가 아니라 여기서 ly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beautiful. 됐죠? 자, 그럼 예제 하나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라 그랬습니다. She wants not only to watch movies but also listening to music인데 어디가 틀렸냐면 우선 not only를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but also를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묶이죠. 그죠? 그러면 A 부분은 투부정사고 B 부분은 ing가 나왔죠.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형태가 똑같은 형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러면 to가 맞을까요? ing가 맞을까요? 그건 앞에 동사가 결정하겠죠. 이게 want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뒤에 동명사 써요? 투부정사 써요? 투부정사 쓰죠. 그죠? 따라서 고칠 부분은 to watch가 아니라 어디다? listening을 뭘로 고쳐라? to listen으로 고쳐라 라고 하면 형태가 투부정사로 같게 들어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개념 설명 마쳐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